안녕하세요. 트리니티 브라이트 뉴스 에스더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중에서 청년기를 요약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하 이승만 박사로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서양의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개화사상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면서 나라의 개혁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서재필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만민공동회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 11월 30일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의 주도하에 협성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협성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단체이며 근대적 자주민권운동의 기폭제로서 학생정치단체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98년 1월 양옥묵과 함께 한글판 주간신문이자 협성회의 기관지인 협성회 회보를 발간하고 주필을 맡았습니다. 이때 그는 열강의 침략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한국 최초의 현대시 고목가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고목가가 신체시의 효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나무 오늘 위태. 원수의 따짝새 밑을 쪼네. 미욱한 저 새야 쪼지 마라. 쪼고 또 쪼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여 방근되면 세 가지 새 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근이 자란 후 풍우불에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나무를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 1898년 3월 10일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하기 위해 독립협회가 종로에서 제1차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자 그는 연사로 참가, 가두연설을 통해 인기를 얻고 대한제국 정부 외부 대신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총대위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1898년 4월 9일 협성회회보를 한국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으로 발전시키고 사장 겸 저술인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1898년 8월 10일 이종일과 함께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 편집과 논설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활발한 언론 활동은 그의 지적 능력과 리더십이 매우 뛰어난 것임을 입증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였습니다. 1898년 12월 23일 고종이 만민공동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에게 시련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협회 관련 인사들이 투옥되자 그들의 구명운동을 하다가 그도 1899년 1월 9일 발생한 박영효 일파의 대한제국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04년 8월 9일 석방될 때까지 5년 7개월간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도서실을 만들고 성경책을 통해 영어 공부를 틈틈이 했으며 이때부터 이승만은 영어 공부에 재미를 느끼면서 심심풀이로 혼자서 한영사전 등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성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동료 죄수들은 물론 간수들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개화 인사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1901년 2월부터 1904년 7월까지 옥중 생활 속에서도 가명으로 제국신문과 신학월보에 수시로 논설을 실었고 1904년 6월 29일에는 국민계몽서인 독립정신의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19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출판본이 나옵니다. 이런 와중에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한 민영환, 한규설 등이 일본의 승전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특별 사면령을 포함하는 조칙을 건의하여 그는 8월 4일 특별 사면을 받아 8월 9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민영환을 만나 그의 밀서를 소지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11월 미국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고종을 만나보라는 민영환의 요청을 거절했고 고종이 보낸 궁녀 역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종을 매우 허약한 왕이라고 비난하며 싫어하였습니다.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그는 1905년 1월 15일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지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는 호놀룰루의 한인 선교부를 책임지던 와드먼 박사를 통해 윌리엄 태프트와 접촉하고 그의 추천장을 받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1905년 8월 4일 뉴욕시 동부 루스벨트 대통령 별장에서 이승만과 만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밀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주미조선공사관의 공사였던 김윤정,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워싱턴의 커버넌트 장로교회 루이스 햄린 목사,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인 찰스 W. 니드엠 박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 박사는 자신의 밀사활동이 실패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1905년 9월 10일 대한제국 황실 시종모관장 민영환으로부터 격려 편지와 함께 $300의 경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2달 후에 민영환은 을사조약에 대한 울분을 못 이겨 자결함으로써 순국하였습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후 그의 행보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귀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